네, 이번에 이제 질문한 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와치상카라가 별로 없는 사람인 경우에 따로 조용해질 내적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단순하게 행동했고 숙고하지 않고 주위 환경에 대해서 자동 반응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이 보통 이제 젊었을 때하고 달리 나이가 한 이제 50대 뭐 50대 정도 40대 뭐 50대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을 통제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제를 자신이 하는데 이 통제를 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근거, 소스가 뭐냐면 이제 자기 임무 때문에 그래요, 임무. 주로 이제 그 가족 간의 임무,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임무. 이거 외로는 이 사람을 통제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 일반화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누구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계속 하게 돼요. 통제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조금 안 좋은 면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붓다 이제 그 담마에서 우리가 37조도품을 봤지만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요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붓다의 가르침이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부터 왓지 쌍카라를 많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이런 생각은 수행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단말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걸 뭐 인위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는 효과가 있을까? 이걸 해보니까 수정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적 대화를 늘리는 거는 좋습니다. 수행과 관련되었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부분이 좋아 보여서 따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겁니다. 부타께서는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깜마윗박가는 사실 재료 같은 거고 이 앞뒤의 쌍카라가 얘들을 완전히 이렇게 요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실제 깜마윗박가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앞뒤로 이 쌍카라가 욕망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 이거 좋다. 이게 붓다께서도 이제 이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팔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사유. 보통 우리가 정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조금 애매해요. 사실 정사유보다는 이게 올바른 결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사유보다는 올바른 결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성 불교에서 서원을 세운다라는 거 있죠. 서원을 세운다. 수행을 이제 처음에 하기 전에 또는 출가하기 전에 어떤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서원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정사유가 아니라 팔정도에 그게 올바른 결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결심. 왜냐면 이제 팔정도에 모든 요소에 올바른 생각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해도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죠. 바른 선정을 닦으려고 할 때도 바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사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올바른 결심,
즉 올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8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올바른 결심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일부러 마음속으로 말을 하듯이 생각을 문장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괜찮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수행을 어떻게 할까? 예, 그 불교 이론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사유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 내적 대화를 하는 것 좋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일선정은 그냥 사마디도 잘 없는 것 같은 상태인데요. 이선정의 특징에서 와치상카라가 없어진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선정이 되었을 때, 와치상카라가 이게 없어지는 건 맞아요. 이거는 없어지는데 내적 대화는 존재합니다. 내적 대화의 수단으로 이 와치상카라를 사용했는데 이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대화는 하기는 하는데, 예, 이 와치상카라 대화가 필요 없어요. 대화도 엄청 줄어들고 거의 줄어들고 대화를 하더라도 이 와치상카라가 필요 없고 이게 마음의 언어라는 걸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만약에 한다 그러더라도 마음의 언어로 대화를 하게 된다. 그 사실 대화가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된다. 왜냐면 이제 그 대상에 이제 마음이 있고 이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대상에 힘을 주지 않아도 머물 수 있어요. 가볍게 잡아도 대상에 편안하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잘 머물질 않으니까 마음이 대상에 자꾸 떠나니까 대상에서 마음 보고 이제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이선정을 얻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대상에 아주 작은 힘을 주더라도 아주 고요하게 잘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별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많이 줄어든다. 예, 그리고 만약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와치상카라 형태가 아니다. 그죠? 텔레파시 비슷한 걸로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소에 일부러 내적 대화를 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것 쪽으로 하면 당연히 괜찮죠. 올바른 결심도 좋고요. 그 수행과 담마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적 대화를 이렇게 키우는 거는 좋습니다. 좋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마음속에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원들마다 이제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여러 명 있겠죠. 얘들마다 각자 자기의 어떤 그 바람이 있고 자기의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어떤 위원만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얘만 지금 부각이 너무 되니까 다른 애들이 지금 살짝 죽어 있는 거죠. 얘들도 다 어떤 자기 할 말이 있고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좋은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에 관해서는 내적 대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띠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사띠하는 것은 온에서 자세에 대해서 사띠하는 것은 내 몸의 자세에 관한, 즉 온몸에 룩박한다 에서 들어오는 그 만화인들이 제외한 5가지 감각기관에서 오는 몸에 관련된 룩박한다에 내 주의를 둔다는 것이고,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세를 사띠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촉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촉감. 이게 사실 촉감이라고 하면 좀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촉감이라 그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눈을 감든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눈으로 자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촉감으로 보는 거예요. 촉감으로 보는데 사실 완전한 촉감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촉감으로 본다라고 얘기는 돼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찬 나에브는 이걸 촉감이라 그러는데 이 탄사로 선이면 이게 이제 촉감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 어떤 호흡 에너지.
호흡 에너지, 어떤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몸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을 느낀다. 에너지 때문에. 근데 아찬 나이브는 이걸 촉감으로 자세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은 그 5가지 룻바를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촉감 부분만 가지고 자세를 삿대하시면 돼요. 눈으로 자세 삿대하는 게 아니에요. 촉감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실 눈으로는 그 색깔밖에 못 보죠. 색깔. 그죠? 우리 산야 때문에 그게 모양이 보이는 거지, 우리 눈으로 사실 색깔밖에 못 봐요. 그런데 모양이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산야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떤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세를 삿대할 때는 자세를 아는 것은 촉감만 가지고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타니사로 스님은 호흡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촉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애매하게 되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 무색계 선정을 닦을 때 이게 그 몸에 어떤 여러분 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이 있죠, 그죠? 이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몸과 바깥의 경계. 그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촉감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 즉 자세 관찰에서 아찬 나이브는 분명히 이거를 촉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삿대할 때 자세를 아는 것은 촉감을 통해서 안다. 촉감을 통해서. 그런데 이 촉감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몸을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즉 이제 그 바닥과 엉덩이가 이렇게 닿는 부분 있죠. 이렇게 닿는 부분. 그 촉감도 몸의 자세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즉 이 바닥과 엉덩이가 이렇게 닿아 있을 때 그 촉감이 강하다고 해서 그 촉감을 잡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오로지 이제 몸의 자세, 지금 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건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건지, 또는 누워 있는 건지, 이렇게 누워 있는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 촉감을 사용하는 거지, 어떤 특정 촉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즉 자세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이 가볍게 아시면 돼요. 가볍게. 즉 우리가 어떤 자세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가볍게 대충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꼼꼼하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꼼꼼하게 자세를 알려고 하면 그게 사마타가 걸려버립니다. 자세 관찰에서는 사마타가 걸리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수행자들이 보통 뭐 어떤 거에 집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세 관찰에서는 집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잡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 관찰을 할 때 자세를 정확하게 자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고 가볍게 아는 정도면 충분하다. 뭘로? 촉감으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